변화라는 것은 거부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현재 네이버와 두나무라는 두 주체가 합쳐져서 가고자 하는 방향은 AI, 코인, 디지털 이러한 많은 세상의 변화가 점점 성숙하고 성장해서 전체 인간이 살아가는 핵심 비중의 자리로 옮겨가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롯데그룹 같은 경우에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 보고 계시잖아요. 디지털에 대한 개념이 없는데 디지털이 메인이 된 상에서는 의미 없게 사이즈가 줄어드는 겁니다. 이러한 큰 변화에 대한 대응하는 상황을 봐야 되고, 국내 핀테크 시장의 두 거인인 네이버와 두나무 어피트가 포괄적인 주식 교환을 통한 수직 계열화를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오투님이 네이버와 두나무의 빅딜을 중심으로 한국 금융 및 기술 시장 미래에 대한 통찰을 구하고자 오늘의 질문을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로 네이버페이와 가상거래 자산소인 1위 어피트가 한 가족이 된다는 소식이 단순 기업 결함이 아니라고 합니다. 전통 금융과 디지털 자산의 사이의 장벽이 무너지는 순간이라는 분석이 많은데요. 두 기업은 왜 결합하는 것일까요? 혼자 있는 것보다 일단 낫지 않으면 결합할 일은 없을 상황인데, 혼자 있다가 결합하는 것이 두 비즈니스의 성격이 서로 간에 유사한 부분보다는 차이점이 많은 회사입니다. 네이버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다시피 우리의 일상에 완전히 붙어 있는 상황이고, 특히 최근 같은 경우에는 네이버가 가장 국내에서 포커스하는 부분은 상업 관련된, 전자상거래 관련된 부분이 쿠팡과 함께 이익의 양축을 설정하고 있는 상황의 부분이 중요한 부분이고, 사실 나머지 부분들은 좀 많이 줄었잖아요. 지금 IT 플랫폼 이런 기능들은 원체 지금 다른 구글이나 글로벌 업체들한테 뺏기는 부분들도 있고, 메신저 기능이나 이런 데서는 우리는 카카오톡이라는 부분의 회사들도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그 비즈니스가 좀 약간 재미없어지는 그러한 느낌을 갖고 있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해외에서의 인수 쪽에서 무언가를 해보려고 하다가 그것도 평가를 어떻게 해야 되지? 잘하는 것 같기도 하고 애매한 것 같기도 하고 막 섞여 있네? 라는 부분 때문에 애매함을 갖고 있었던 게 네이버의 상황이고, 두나무의 업비트는 세상이 변화하는 부분을 젊은 분이 잘 잡았죠. 코인 시장이라는 부분이 형성되는 부분에 들어와서 지금 글로벌 전체로 봐도 손가락 안에 드는 그러한 순위의 거래소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은 그분이 잘했던 것과, 우리 한국 민족은 뭡니까? 배달의 민족입니까? 투기의 민족입니까? 둘 다 하고 있죠. 그래서 투기성에 의한 그 부분의 성향을 잘 캐치한 비즈니스를, 거래소를 만들어서 하고 있어서 두 부분은 지난 10년 동안 매우 활성화된 부분을 장악하고 앞으로 변화해야 되는 그러한 주체인 네이버와 새롭게 만들어지는 변화를 잘 캐치하고 여기서 멈추는 게 아니라 더 속도를 내고 싶은 젊은 조직과 CEO 부분에 무언가 기회를 추구하는 그 활동 두 개가 엮여서 우리가 함께 하는 것이 더 잘 할 수 있다는 것이 합의가 된 그러한 움직임으로 보이고요. 거기서 제일 중요한 부분은 합의 같습니다. 우리 한국 사회의 기업 문화와 사회 문화가 그렇게 합의를 통해서 서로 간에 같이 으쌰으쌰 해보자라는 것보다는 너 꿇어, 내 밑으로 와, 내 밑에서 하면 내가 좀 이렇게 챙겨줄게, 이따위 조폭 문화나 군사 문화 같은 그러한 분위기가 많았는데 그 분위기보다 다른 하나의 발전된 부분의 스타일과 형태로 진행되고 있는 것 같아서 오투는 매우 기쁘게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러면 네이버와 두나무의 이번 딜이 어떻게 보면 구체적인 사업 영역 간에 어떤 획기적인 시너지를 창출한다면 무엇이 있다고 분석하고 계신가요? 두 기업이 해야 되는 부분만이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이 거래소라는 부분은 이제 기존 금융에서 새로운 핀테크와 코인 시장 등 새롭게 열려지는 부분들의 변화가 많은 부분이에요. 금융은 이게 중요한 부분도 있고 보수적인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변화에 그렇게 획기적이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의 기존의 금융 그룹들 중에서 가장 변화에 획기적인 그러한 모습을 갖고 있던 곳은 미래에셋그룹이에요. 미래에셋그룹이 새로운 부분에 진출을 강력하게 드라이브한 부분은 이 박현주 회장의 본인의 노력과 조직에 대한 그 조직들이 잘한 부분도 있지만 정부에 의한 많은 영향을 받는 비즈니스입니다. 그래서 정부의 허가, 이 부분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우리나라가 한국 전쟁이 끝나고 나서
전체적으로 제조업이 활성화되는 부분이 당연히 필요하고 제조업 쪽의 부분에 포커스 드라이브 걸어서 그 부분이 많이 자리 잡은 1990년대에는 이제는 사회가 민주화라는 부분의 정치적인 변화, 그리고 제조업으로의 성장이 다 고도화된 상태에서 다음 단계인 서비스와 특히 서비스업의 금융의 핵심적인 부분의 발전이 필요한 상태에서 김대중 정권이라는 정권의 성향과 박현주 회장이라는 전라도 출신의 열심히 하려는 금융인이라는 두 세력이 정치적이거나 우리 사회 그 지역 색깔 없지 않잖아요. 우리 인정할 건 서로 인정하자고요. 그래서 뭐 고등학교 동문 출신 괜히 찾아요. 다 그런 거죠. 뭐 서로 뭐 믿을 수 있나 보죠. 뭐 오트는 그런 게 좀 없는 사람인데 그런 부분의 결합을 통해서 성장한 구간. 근데 그 부분을 잘하셨고 그리고 새로운 비즈니스를 계속 영역을 확대해 나가셨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이 겹쳐진 부분들이 방향성을 갖고 있는 상태에 그것 또한 고착화되어 있는 게 현재의 기존 금융의 시스템과 헤게모니인데 네이버는 지금 현재 네이버 파이낸셜을 통해서 그 새로운 부분에 들어가려는 노력을 지금 계속적으로 오랜 기간 해왔고 하지만 그 부분이 기존 금융의 시스템과 제도 안에서 엮여 있기 때문에 뭔가 새로운 일을 하려고 하지만 그 사이에서 허들이 굉장히 많은 상태였어요. 실질적으로 지금 우리가 여러분들이 네이버 페이를 통해서 많이 사용하시고 네이버 예약도 네이버 페이를 통해서 쓰고 계시지만 그 사용되는 망은 기존 은행권과 다 연결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의 활동성이 증가한 부분을 네이버가 가져가는 것보다는 기존 금융이나 기존 세력들에 의해서 가져가 버리는 부분이 더 많습니다. 이런 상태에서는 새로운 거 하기가 어렵죠. 근데 지금 두나무는 완전히 새롭게 그 연결도 아니라 아예 애초부터 새로운 거를 하려고 하고 있는데 그 애초부터 새로운 거를 하려고 하니까 기존 세력들이 좋겠습니까? 아니 자기 밥그릇 지키는데 얼마나 최적화되어 있는 사람들인데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변화에 대해서 이 두나무가 아마 여러분들 보시면 그 뭔가 제재를 받은 그 히스토리도 있어요. 그런 제재를 왜 받겠어요? 새로운 거를 해보려고 하는데 새로운 거를 하는데 뭔가 못하게 하는데 제재보다 더 좋은 게 어디 있어요? 그러한 과거 히스토리들도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지금 변화하는 부분은 이번 정부가 바뀐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가능할 겁니다. 왜냐하면 정부의 정책이라는 게 중요성이 많이 미치고 그래서 네이버의 이번에 그 하정우 센터장이 AI 쪽에도 가셔서 금융 쪽은 아니시지만 그러한 여러 가지 정말로 전체적으로 바꿔보자 라는 부분의 흐름이 가능하기 때문에 정부와 민간 기업과 새로운 부분의 영역의 형성이라는 세 가지가 얽혀서 무엇을 만들어내려고 하는 그러한 시도라고 보이기 때문에 오트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이 부분을 응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그러면 또 반대로 두나무와 네이버 파이낸셜을 통한 우회 전략을 선택한 것은 한국의 금산 분리 및 금가 분리에 대한 규제 때문이라는 분석들이 있습니다. 이런 어떻게 보면 우회 전략이 규제 당국 심사 과정에서 어떤 난관이 있다라면 어떤 난관에 직면할까라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지금 좀 전에도 규제를 말씀드렸는데 그 규제는 민간 기업이 어떻게 할 수 없어요. 그 정치권과 행정가들의 영역인데 그 정치에 선출된 권력과 선출되지 않은 권력이 있습니다. 그 양쪽이 다 영향을 줄 것이고 그 선출되지 않은 권력이 밥그릇 싸움에서는 더 지속할 수 있는 사람들이 뭔가를 계속적으로 보수화되는 거잖아요. 멈춰있는 물이 그게 고착화되지 그 움직이는 물이 고착화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선출된 권력인 이번 새로운 정부가 그 부분을 가지고 드라이브를 걸어서 변화하려는 노력을 할 것이고 지금은 여대 야소인 상황이기 때문에 정책 의지가 있는 상태에서 입법 과정과 제도적인 정비가 어느 때보다 속도를 낼 수 있는 그러한 구조를 정치권이 갖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규제의 변화를 만들어서 민간 기업이 그 부분을 잘할 수 있는 데 데려와서 같이 해보자. 그게 네이버랑 두나무네 라는 부분의 방향으로 나아가야겠죠. 다음 질문으로는 영향력 확대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두나무 최대 주주 송치영 회장이 주식 교환 후 네이버 파이낸셜 최대 주주를 확보하고 네이버 그룹 내에서 실질적인 영향력을 확대할 가능성이 지금 제기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런 경영권 지분 확보가
네이버 리더십 구도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 거라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뭐 사례 자체가 우리나라에 있었던 사례가 아니에요. 지금 기존에는 뭐 우리 재벌이 몇 세, 2세, 3세 하면서 어떻게 이상한 상법 가지고서는 개인 주주들 자산 다 박살내면서 물적 분할이니 인적 분할이니 무슨 뭐 이상한 거니 그렇게 해놓고 나중에 가격이 바뀌니 등등 수없이 많은 부분들로 기존 대주주의 이해관계를 유지하고 자식들에게 가장 유리하게 이기적으로 증여하느냐 말고는 없었어요. 근데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이해진 의장과 성추영 의장은 뭐 두 분이 이제 뭐 대학 선후배인 것 같긴 한데, 근데 그 부분이 그러한 관계적인 부분이 중요한 게 아니라 무엇을 제대로 해보겠냐라는 부분, 이 부분에 포커스해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이해진 의장님은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도 자기의 지분율에 그런 걸 그렇게 신경 안 쓰면서 제대로 되는 일을 하는 분이라고 저는 인지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네이버의 최대 주주는 국민연금이고 두 번째는 ETF의 가장 사이즈 있는 블랙락이고 3대 주주란 말이에요. 그렇게 제대로 뭔가를 하려고 하는 대한민국의 기업인이 몇 명이나 있어요. 그런 사람들 응원해야지. 누구를 응원합니까? 그래서 그런 분이 이번에 송치영 의장이라는 이 젊은 친구와 함께 앞으로 세상이 나아가는 방향에서 자신들이 해야 될 일, 사회를 위해서 해야 될 일까지 얼마나 신경 쓰는 캐릭터인지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그 방향성에 맞는 일을 하는 것에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누가 일대 주주가 지분율이 더 올라가니 이런 것들은 사고 구조가 거기 과거 시대의 방식에 맺혀 있는 사람들이 그걸 쳐다보면서 떠드는 얘기들이에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제대로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제대로 하는 모습을 보면 응원을 해야지 그런 쓸데없는 질문은 오투 채널이든 하지 마십시오. 이번에는 이런 딜로 인해서 어떻게 지금 주주들의 거래 성사가 어떻게 지금 진행될지에 대한 질문들을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두나무 주주 일부 중 주식 교환에 반대하며 반대 주주 지분 매입 비용이 최대 2조 원에 달할 것으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복잡하게 주주와 어떤 그런 지분에 대한 얽혀있는 상황에서 이번 빅딜이 최종 성사 여부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변수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일단 합병 비율이 정해져야 됩니다. 그래야 이제 계산이 가능하고요. 지금 말씀하셨던 뭐 1조가 될지 2조가 될지도 그러한 합병 비율이 결정돼야 그 다음에 가능합니다. 지금 뭐 3에서 4 사이로 뭐 얘기를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잘 결정되기를 바라고, 그리고 이러한 정도의 사이즈는 말씀드렸다시피 정부에 의한 영향력에서 벗어날 수는 없습니다. 두나무 주식을 갖고 있는 그러한 회사들이 다 사이즈 있는 기업들이잖아요. 그럼 그 사이즈 있는 기업들이 이번에 진행되고 있는 것이 정부의 방향성과 연결되어 있는 움직임도 있다라는 부분이면 정부의 이 딜을 반대하는 것은 정부에 반하는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을 그 정도로 이렇게 수진하게 모를 사람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 때문에 그러한 것들의 관계성과 자신의 이익과 자신이 할 수 있는 부분과, 그리고 지금 네이버와 두나무가 만들어가는 부분은 새로운 영역의 새로운 디지털 세계의 결제와 금융 시스템의 영향을 또 자기들도 많이 받을 수 있는 같은 업종에서 비슷한 일을 하고 있는 회사들도 지금 많이 있기 때문에 아예 이별을 하든지 일정 부분에 계속 연계관계를 같이 가든지 하는 전략적인 사고의 판단까지 같이 넣어서 가격뿐만이 아닌 앞으로의 비즈니스 모델의 영향까지 고려해서 할 거기 때문에 이 숫자로 돈만 가지고서는 이게 유리해요, 저게 유리가 하는 작은 정도의 생각은 당연히 하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 딜을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제 네이버와 네이버 파이낸셜 미래에 대해서 한번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이번 결합을 통해서 주식 투자자로서 교훈을 얻을 점이 있다면 무엇이 있을지, 장점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고 단점이 있다면 무엇이 있을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변화라는 것은 거부할 수가 없습니다. 작은 변화는 거부할 수가 있는데 큰 변화는 거부할 수가 없어요. 지금 현재 네이버와 두나무라는 두 주체가 합쳐져서 가고자 하는 방향은 지금 우리가 많이 얘기하고 있는 AI, 코인, 디지털 이러한 많은 세상의 큰 변화가 점점 성숙하고 성장해서 이제는 전체 인간이 살아가는 핵심 비중의 자리로 옮겨가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상황의 현상입니다. 이런 건 거부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에 대해서 관심을 크게 가지지 못했던 롯데그룹 같은 경우에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 다 보고 계시잖아요. 디지털에 대한 개념이 없는데 디지털이 메인이 된 상에서는
그런 상태가 존재할 수가 없거나 의미 없게 사이즈가 줄어드는 겁니다. 지금 이러한 큰 변화에 대한 대응하는 상황을 봐야 되고, 두 번째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교훈은 이게 기존의 세력들이 정치든 경제든 이쪽에 있는 사람들이 계속 딴지를 걸어요. 왜냐하면 그게 바로 기득권이라는 거잖아요. 그 기득권 때문에 이러한 움직임이 5년 전에 진행될 수 있는 것이 가능했었는데 못했던 부분들도 있었을 거예요.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그러한 부분들의 시점에는 또 영향을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 이 권력 구조와 세력 구조에 대한 이해를 갖고 있어야 됩니다. 만약에 이러한 시도를 뭔가를 파악했고 그 부분을 가지고 뭔가 잘할 수 있어 라는 부분을 가지고 예전에 무슨 카카오페이나 이러한 관련된 비즈니스를 하는 데들을 엄청나게 비싼 밸류에이션에서도 더 갈 수 있다고 생각하고 갖고 있다가 손실을 본 투자자들도 있을 거라고요. 그러한 것들이 지금이 적절한지 그때가 적절한지 하는 부분들은 기술적인 부분만이 아니라 이러한 세력과 영향력이 어떻게 달라지고 변화될 수 있고 버틸 수 있고 못 버티고 하는 부분들을 봐야 됩니다. 그러한 것에서 정치적인 영향력이 굉장히 큰 상황이기 때문에 오토가 늘 말씀드린 듯이 경제만 가지고 기술만 가지고 세상을 볼 수가 없는 것 모자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정치적인 부분의 영향도 이런 부분들이 시장에 얼마나 영향이 큰지도 배우는 계기가 되시면 좋겠네요.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현재 이 결합으로 인해서 국내 AI 빅테크 흐름의 변화에 어떤 전초 현상이 될지, 그리고 투자자로서는 국내 AI에 대한 어떤 종목에 대한 기업에 대한 어떤 투자 전략들을 어떻게 가져가면 좋을지 조언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네이버의 최근 매매를 보시면 외국인들이 지난 한 6개월 정도에 48%의 지분율에서 40% 정도로 8%인 굉장히 많은 비중을 줄였어요. 지금 그 사이에 이 종목을 매수한 대부분의 주체는 기관 투자자입니다. 그래서 기관 투자자의 역할이 지금 현재 최근에 네이버의 주가에는 많이 중요한 핵심 변수인데 저는 그 부분을 잘 좀 버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한국 사회 전체가 이러한 세상의 급변과 방향성에 맞는 움직임에 잘할 수 있는 회사가 우린 필요합니다. 이게 네이버가 포탈로서 글로벌 전체에서 유일하게 영어를 쓰지 않는, 중국어를 쓰지 않는 그러한 회사로 존재하면서 한국 사회에 기여했던 그러한 과거의 큰 기여처럼 앞으로 또 한 단계의 변화를 가는 데 있어서 두나무와 네이버의 합작된 부분에 영향이 커지는 부분은 한국 사회에 매우 필요하고 중요한 부분입니다. 외국인 매도를 개인 투자자가 어느 정도는 그것을 조금 장기적으로, 중기적으로 중요한 부분에 대한 것을 투자를 꼭 사명감 가지고 하는 건 아니지만 일정 부분에 우리한테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아니라 그 부분을 좀 받쳐낼 수 있는 힘을 시장에서도 금융에서도 좀 줬으면 좋겠고요. 그 부분에 힘을 받아서 관련된 부분을 실제 진행하시는 전선에 계신 분들이 잘 해내시기를 바라는 기원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트폴리오에도 네이버는 편입 종목이죠. 사회가 계속 연걸어 갈수록 이제 1단계, 2단계에서 통하던 얕은 수들은 통하지 않아지고 그 대신 제대로 된 고차원의 수들이 필요한 때가 있습니다. 그러한 길을 저는 네이버의 이혜진 의장님께서 가고 계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많이 응원드리고 그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정책적인 지원과 많은 우리 국민들의 응원을 통해서 현실화되기를 꿈꿔봅니다. 네, 오늘의 전략회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